할게요. 일단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하려고 문제 내은 거고요. 일단 볼게요. fx 그래프 개형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원래 기억에 fx가 가장 기본형인 x 세제곱일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저거 그대로 예시 한번 들어보자. fx가 x 세제곱이면 이런 증가함수일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t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 갈 거고 t값이 작으면 아래로 갈 건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점은 무조건 몇 개가 되겠어?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나오는 gt의 값은 무조건 얼마? 항상 1인 거야. t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인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 상수함수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럼 끝. 오케이. 잘 된 거야? 잘 됐어. 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얘와 얘 교점을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인 거고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fx함수가 증감이 있는 그래프야. 이렇게 있었어. 기본경 1번 계형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럼 그리면 좀 위로 지나가게 되면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서 뭐 할 수도 있어. 교점이 만약에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관통을 하는 그림이라면 교점 몇 개인 거야? 두 개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잖아? 대신에 뭐 교점이 심지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될 수 있겠죠. 뭐 그림을 좀 오버해서 그려보면 좀 과하게 이렇게 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한 이 정도로 지나간 녀석이다 하면 교점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면 그게 넙대대에 만약에 이렇게 넙대대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 이게 지나가. 얘가 변곡점을 지나가든 어디를 지나가든 교점 무조건 몇 개가 될 수도 있어? 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fx의 그래프가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폭이 좁다고 해야 되나? 폭이 좁으냐 폭이 넙대대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좀 조심스러운 거죠.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게 니은 3차함수 fx에서 t가 1일 때 교점이 2개면 교점이 3개인 것도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교점이 t가 1일 때 교점이 2개면 3개인 것도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갑니까? 될까 안 될까요? 네, 교점 2개잖아. 교점이 2개짜리가 존재하면 이 그림에서 3개짜리도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 지금 이 그림에서 주황색이 아주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 접하는 점에서 교점이 2개로 바뀌고 여기도 하나 관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2개짜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살짝 조금 더 내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걸 그래프를 그려놓고 너희들이 해석하라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해가니? 됨? 그런데 이거죠. 선생님, 교점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제 3차함수에서 너희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인 거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만약에 기울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만약에 마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변곡 접선을 이렇게. 그럼 변곡점에서 접선은 관통이거든. 그럼 봐봐. 얘가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할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그럼 교점 몇 개일까? 한 개죠. 조금 더 내려가. 교점 몇 개일까? 한 개가 돼요. 그럼 이 상태는 t값이 어디를 지나가든지 간에 교점은 무조건 다 몇 개인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이냐면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더 가파르다. 얘 보세요. 얘 변곡점에 있죠. 이거 변곡점이야. 변곡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거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3이라고만 해보자.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변곡점 지나갈 때 몇 개 되는 거야? 3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올리면 접했을 때는 교점이 2개가 되고 더 올리면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개의 교점의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언제라고?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더 가파른 녀석이었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과 교점의 개수가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변곡점이 있었어. 변곡점이 여기야. 이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이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대.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교점은 무조건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변곡접선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1개만 될 수도 있고 3개짜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인가? 다시 뭐라고? 네 맞는 거죠. 에이, 문제 잘못했죠. 이 뜻이 뭐야? 교점이 2개가 존재하면 3개인 것도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교점이 2개인 게 존재하려면 이 그림은 교점이 2개인 게 존재해야 안 해? 안 해요. 교점이 2개인 게 존재하려면 적어도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고. 근데 교점이 2개인 게 존재하는 곳이 어디겠어,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 접하고 또는 여기 접했을 때가 되겠죠. 근데 얘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교점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잖아. 교점이 2개인 거랑 3개인 것은 이거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 된다.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를 해석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fx가 3차 함수여서 3차 함수 개형을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fx 함수가 3차 함수였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려면 접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변곡접선일 때의 기울기예요. 이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해. 접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뭐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변곡접선을 일단 그려놓고 얘 값을 구해놓고 나서 해석을 하라고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걸 하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잘 봐봐요. 교점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무슨 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인 거죠. 얘들아, 얘랑 교점의 개수란 얘기는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실근이 몇 개이고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뭐해? 왜 넘기는 거야? 상수인 t만 남겨놓고 얘는 다 넘기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fx 플러스 x는 t라는 식으로 아예 바뀌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이걸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 함수로 보고요. h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뭐니?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민이야, 이거 뭘 말하는 거야? y니트는 뭘 말하는 거야?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x축이라는 평면은 상수함수라고 t값이 정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뭘 풀면 되는 거냐면 hx의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문제로 재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훨씬 더 쉽지 않겠니? 그럼 보세요. fx가 x세제곱이래. 얘가 x세제곱인 거지. 그럼 hx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x인 거잖아. 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요? 2창이 존재하지 않고 1창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 아니 혹시? 얘가 음수인 부호를 가질 때랑 양수일 때랑 달라. 얘가 양수면 계속 증가하는 녀석인 거고 얘가 음수면 그 값이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예? 괜찮아? 자, 그럼 얘 그래프는 얘라고요. 상수함수 그거 봐. 어디를 그어? 9.3 몇 개야? 한 개. 그럼 기억 참인 거죠. 자,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fx야. fx 플러스 x는 t라고 보면 되겠고 이걸 하나의 함수 hx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hx 몇 차 함수야? 얘가 3차가 얘도 몇 차야? 똑같이 3차인 거죠. 3차 함수의 개형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요. 증가만 하든지 증감이 존재하든지 여기서 교점이 두 개짜리 존재해야 해. 안 하죠? 교점 두 개짜리 존재하는 건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존재하죠? 그럼 이때는 상수함수로 움직였을 때 교점 세 개짜리가 존재하니 안 하니? 하죠? 그럼 니은 찬 거지? 쉽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면 더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이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볼게요. GT가 상수함수래. 얘들아, GT가 상수함수냐면 HX 함수가 어떤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다시 디귿의 의미가 뭐냐면 GT 함수가 상수함수래. 그럼 교점의 값은 다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 한 개란 얘기야. t값에 관계없이 교점은 무조건 한 개란 얘기야. 그러면 hx의 그래프가 1번, 2번 누구여야 해? 1번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hx 함수가 1번 개형이란 얘기인 거야. 얘가 1번 개형이면 fx도 1번 개형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hx 함수가 이 모양이면 hx 함수는 얘네들 합친 거거든요. 그럼 fx도 이 모양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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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을 많이 하면 되게 쉬워지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hx 함수는 어, 아니 뭐 그렇게 할건 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3참수가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야. 이거 그값 존재해야 안 해? 이게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지? 외워. 민이야. 2창이 없고 얘가 1창만 존재해. 1창만. 근데 여기 부호가 양수야. 이 그래프는 무조건 증가함수예요. 이유는 이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미분계수가 0이 없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증가만 함수가 되는 거라고. 반면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얘가 0 되는 값이 무조건 두 개가 생겨요. 이해가? 그럼 다시 hx 함수는 계속 증가한 함수래. 근데 그러면 fx 함수도 증가함수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fx가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x야. 얘 그럼 그 값 존재해야 안 해? 하잖아. 근데 여기다 x 더했어. 없어지지? 그럼 그 값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디귿 같은 경우도 이걸로 해석할 수는 있어. 어떻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다 크다 작다로 이용하든지 하면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래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고려할 게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HX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너 몰래 이거 올릴 거? 돼야 되기는. 근데 이런 거야. 처음 문제 풀 때 얘는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해도 돼. 근데 하다가 막 벽에 부딪히면 시가 좀 뭔가 변형시키는 것도 좋을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떠오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얘를 H로 놓고 풀 수 있다는 해석이면 더 좋긴 하겠죠. 얘가 상수함수인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답은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게 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자, 일단은 수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다 까먹었죠, 시그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습 격 다시 보는 거고. 일단은 수열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시그마 공식은 기억납니까? 시그마 공식?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뭔 뜻이야?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죠? 이거 공식 얼마예요? 2분의 N 플러스 1. 알고 있죠? 까먹었어? 시그마 K제곱은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수요일은 다음 시간 화요일에 정규 수업 때 내가 조금 더 수업을 하긴 할 거야. 그때 다시 한번 할 건데 요건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거 공식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뭐 등비 수열 합으로 풀던지 등차 뭐야 뭐 부무수 분해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건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 좀 작은가? 네, 얘랑 얘랑을 만족한대요. 뭔 소리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옵니까? 적분에 대한 것이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까먹은 걸 수도 있는데. 에, 에, 에. 일단은 fnx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건 그냥 n에 관한 식이라서 이거는 n에 관한 식인데 이건 미정계수인 거예요. 여기 n도 미정계수인 거고. 그럼 이건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인 거야? 2차식인 거야. fnx는 2차 함수예요. 일단 이게 저희 첫 번째 포인트. fnx는 2차 함수라는 게 보여야 돼. 이런 시그마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럼 별거 없는 거야. 그다음 이 조건. 이 조건. 사실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건 아닌데 이 둘을 연립해서 계산도 가능은 해요. 무슨 말이냐? fnx 구할 수 있어 없어? 지우야, fnx 구할 수 있겠니? 미분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2차식이잖아. 자, fnx는 n제곱 x제곱 마이너스 2n 시그마 akx 플러스 시그마 ak 제곱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전개한 거라고. 그럼 fn 프라임 x는 얼마야? 이게 미분하는 거잖아. 2n제곱 x 마이너스 2n 시그마 ak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몇 차식인 거야 이건? 1차식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대입해서 안 되겠어. 대입하잖아. 그럼 어떻게든 계산 안 할 건데 잘 봐봐. 이거 대입하면요. 얘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가능하잖아. 부정적분한 거에 1과 0을 집어넣으면 x는 없어져요.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n만 남는 거야. 여기도 n이야. 그럼 n에 관한 식이 정리가 예쁘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건 아셔야죠. 이건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얘 부정적 반응은 그냥 fnx인 거고 여기에 1과 0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fn1에서 fn0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얘예요 사실은. 그 뭐냐면 최초에 여기든 1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라고요. 1 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2n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ak의 전체 제곱. 여기에서 빼래. 누구를? fn0을. 0 없어지잖아. 0이잖아. 그럼 얘만 남는 거죠. 얘를 빼란 얘기죠. 얘 똑같죠? 없어지대요. 아주 예뻐져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 시그마 ak만 남는 거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n 세제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물을게. n은 자연수가 나와 있지 않아? 그 양쪽에 n 하나씩 나누면 n 마이너스 2 시그마 ak는 마이너스 n제곱. 정리되는 거 보여요? 이거 1로 넘기고 저거 1로 넘기면 n제곱 플러스 n을 나누기 2 한 값이 시그마 ak인 거예요. ak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sn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근데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 공식 얘 아니야? 그럼 얘가 누구라고? K라고요. 그래서 AK는 그냥 K입니다. 끝. 됐니? 별거 없어. 정말 모르겠으면 너희들이 복잡해 보여서 멈칫했겠지만 이거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거 넣어서 계산해가지고 뭔가 정리해 놓을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F2를 구하래. N에다가 2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K가 그죠? 시그마 AK가 이거라고. 얘를 2분의 n 플러스를 바꾸란 얘기죠. 바꾼 다음에 뭐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이 계산값이 3이냐 물어보는 거죠. 계산해보면 되겠죠? 해보면은 3이 아니라 1이 나와서 이건 거짓.
됐죠? 그럼 마지막 디귿. 디귿이 가장 중요한 거죠. 디귿이 뭐냐면 0부터 n-1까지의 계산값이랑 0부터 2분의 n 플러스 1까지 계산값을 2배 한 거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또한 FNS를 우리가 거의 알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FNS가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x가 들어가고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3차식 바꾸면 되는 거니까 계산될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 느낌이 뭐야? 0부터 n 플러스 1과 0부터 2분의 n 플러스 1. 이 간격의 절반 아니야? 절반을 2배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보통 우리가 언제 배웠던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가 마치 0부터 a까지의 fx dx를 몇 배 한다? 2배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최근에 처음 봤던 내용이잖아. 언제 이게 가능해? 이 fx가 뭐일 때? 너무하죠? 우함수일 때 fx가 우함수이고 반부호 구간이면 0이 되거나 2배 한 값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0부터 a까지 정적분이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이 같았던 거 기억 안 나? 이런 내용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저걸 뭘로 보는 거야? 저게 가능하려면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럼 똑같은 거리만큼 오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되는 거죠. 2분의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관계면 이 정적분 값이랑 이 정적분 값이 같을 거라고. 그래서 0부터 n 플러스 1일 때까지 정적분 값은 0부터 요 2분의 n 플러스 1까지를 2배 한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저게 성립하려면 이 함수의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에서 대칭 관계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fn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럼 이거의 대칭축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요것만 다시 쓰면 2분의 n 플러스 1인 거라서 요거 n제곱으로 묶어내면 n제곱에 x제곱에 n제곱 묶어내면 마이너스 2 n 플러스 1x 이렇게 되거든?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얼마야? 얘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 n 플러스 맞냐? 미안해. 여기 2가 없어지니까 여기 2가 없구나. 그럼 이거 나누기 2 하면 2분의 n 플러스 되는 거 맞죠? 대칭축이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거 성립하는 거 맞는 거라고. 이런 특징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적분 내용이 정적분 계산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용도로 또 쓰여요. 그래서 너희들도 꼭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계산을 해석하면 어떤 조건일까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거 사실 다 넣어서 이거 넣어서 계산하는 건 너무 노가다고 계산이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 답은 4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다음 지우야 풀었니? 미분 가능 문제입니다. fx 함수는 3차함수인데요. 일단 이 gx 함수의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fx랑 f2k-x의 관계를 아셔야 해요.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y는 fx 하라는 함수랑 y는 f2k-x라는 함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천민아, 이거 혹시 말할 수 있겠니, 이거? 이 녀석하고 여기 2k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게 할 거다. 2k-x. 얘 관계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얘를 뭐 한 거야? k를 넣으면 같은 값?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어. 이게 fx 그래프였어. 힌트로 만약에 여기가 x는 뭐 숫자가 얼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관계냐고 이게.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얘가 되겠냐 이거거든.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다시 까먹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계속 어떻게 설명하냐면 숫자 넣어서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 건 맞기는 맞아. 그럼 이렇게 보라고. 이 그래프를 미니야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자, 여기다 똑같이 K를 넣어봐요. 그럼 여기 FK죠. 얘도 얼마 돼? FK잖아. X에다 K 넣었을 때 이 값이 둘이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X를 넣었을 때 그것이 K라면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은.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기가 K라면 여기가 FK거든요? 그럼 이 녀석도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Y값이 나오니까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어? 자, 두 번째. 여기다 만약 숫자 그냥 2K를 넣을게. 여기다 2K를 넣을게. 2K를 넣자는 얘기야. 그럼 잘 봐봐. 여기가 K면 여기가 0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가 K면 2K는 여기 맞아요? 좀 너무 멀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가 2K야. 그럼 보세요. F2K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K를 집어넣으면 F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X에다가 2K를 집어넣으면 FX 그래프에 0일 때랑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0이 여기는. 0을 넣었을 때 값이 0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에 2K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얘를 해보면 이쪽에 있는 값이 1로 오고 이쪽에 있는 값이 1로 오고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결론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X는 K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그림이 두 번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었어야 되냐면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함수대. fx는 이게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이때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야? 얘는 대칭 함수야. 어디에 대해서? x는 이라는 선에 대하여 선대칭 함수란 말이야. 모양은 어때? 비슷하잖아. 그럼 이 두 관계도 대칭 관계라는 걸 알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하려면 숫자를 넣었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더 복잡한 내용들을 내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내가 외우지 말고 숫자 넣어서 확인하라고 했던 거라고. 이해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 뭐냐면 얘네들은 x는 k에 대해 대칭 관계인데 fx는 k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만약에 이게 fx 함수라면 k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얘는 그냥 그대로 남기고 얘는 없애주라는 얘기인 거고 반대로 k 왼쪽의 그래프는 주황색을 그리라는 얘기인데 주황색의 왼쪽 부분은 보라색이랑 대칭 관계가 되는 그림일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gx 함수는 분명히 k에 관하여 좌우가 대칭일 거고 k가 아직 얼마인지 모를 뿐인 거라고.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중간에 어떻게 돼? 꺾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K야. 여기가 X는 K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살려주고 얘를 K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 모든 애에 대해서 연속은 맞아요. 미분 가능 되니? 안 되죠. 어디서 안 되는 거야? K일 때 꺾였잖아. 이건 미불이잖아요. 얘가 미가가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조건이어야 될까요? 여기에 미분계수랑 여기에 미분계수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얘는 플러스 3이거든요. 반대부호 관계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같으려면 딱 한 번밖에 없어. 이 미분계수가 얼마일 때? 원래 fx 함수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얼마여야 해?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x는 k야. 그러면은 이 그림 살리고 요거 추가로 그려서 미분 가능인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x가 k가 된다면 그래프는 이거랑 합쳐져서 미가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는 모든 실수 k 값을 다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극값이 되는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구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야. 그거 구하시면 답 나와요. 그럼 실제로는 너무 간단하죠.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fx 미분해서 0 되는 값 두 개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k 값 두 개인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땡큐죠, 땡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라고.
요거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갔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석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하나 더. 자, 이 조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x가 t 이하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래 거 미분 가능 이걸 떠나서 이 gt가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만약에 fx가 3참수니까 이게 fx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봐봐. 실수 t에 대하여 x가 t 이하이면 이라고 했는데 x가 t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라 구간을 말하는 거야. 범위를 말하는 거야. t가 어딘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볼게. t가 만약에 여기야. 이게 t야. 그럼 t 이하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이 어디예요? 얘죠. 얘가 가장 높은 값, 얘가 최대값인 거잖아. 이 값이 얼마야? 함수 fx에 무엇을 집어넣은 거? t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이게 gt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얘들아, 이걸 직접 해보라고. 다시 t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옮겨 볼게. t가 만약에 여기였어. 조금 더 왼쪽으로 왔어. 오른쪽으로 왔어. t가 여기야. 그럼 이 뜻은 뭐라고? t 이하니까 이 왼쪽 말하는 거라고.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디야? 여기죠. 이 점의 y좌표는 함수 fx에 t를 집어넣은 얘라고요. 똑같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t야. 그럼 구간 t 이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다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그죠? 자, 이곳의 위치는 극값의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네모라고 한다면 이때의 gt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f? 네모가 되는 거라고. 좀 전까지는 함수 fx에서 t값, 끝값에서 최대값이 나왔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최대가 여기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그럼 gt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끝값이 가장 높은 값이었을 때는 fx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일 때 함수값 여기로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계속 연결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서 여기가 t가 됐어. 여기가 t가 되는 순간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최대값이 여기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 더 높은 값들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것들을 연결한 것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조건칙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야.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올 건데 이 뜻은 뭘 말하는 거냐면 t 이하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t 이하면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거라서 이 중간에 최대값이 있으면 그 최대값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라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결론은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가다가 내려갈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상수함수 연결. 그러다가 언젠간 다시 더 높아지잖아? 증가함수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fx 함수야. 그럼 gt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라가다가 연결, 올라가다가 연결, 다시 증가.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GT 함수가 되는 녀석이에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낯설 수 있었겠지만 이거 우리 내신 할 때도 비슷한 용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랬는데 GT 함수가 어떤 게 되는데 모든 미분에 대하여 뭐가가 되는데 미가가 되도록 해달래요. 얘가 미가가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어떤 거야? 4차 함수인데 음수인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제 4차 함수를 위로 볼록인 4차 함수를 그려서 이 방법으로 GT를 그렸을 때 미가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저 F'-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분하시면 0인자가 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0과 A, A는 양수예요. 가장 오른쪽 값이야. 그 값이 3개짜리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맞잖아? 여기 x값이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 얼마인 거고 0인 거고 여기 얼마인 거야? a인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게 fx 함수라면 gt 함수 그려볼게. gt 함수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돼? 계속 가는 거 끝이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 잉, 잉. 이렇게 되겠죠. 자, 물어볼게요. 이 주황색 함수는 모든 애에서 미가 맞아? 맞잖아. 이거 미분에서 0이 여기가. 미가예요. 모든 애 미가 맞아? 얘 미가. 이건 미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 미분인 거죠. 그럼 이런 그림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의 조건을 보시고 이 그래프가 되도록 A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애들 기억해야 돼. 그 값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얘가 더 높이 올라가 있잖아. 그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을 비교해서 얘가 더 무조건 뭐하다고? 간격이 더 크다고요. 이거 기억해야 돼. 얘가 더 작으려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길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간격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A가 1인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A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답은 A가 1 이하이면서 A는 양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최대값 A는 1. 계산할 게 없어.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건 우리가 GT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문제가 매우 쉬워지는 거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GT 함수를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해. 됐니? 됐죠? 마지막 게 뭐지? 이제 끝났어? 10번. 10번 할게요. 이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10번 문제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x가 마일 0, 1, 2일 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사실 수열이 만약에 여기 볼게요. 2m 플러스 3이야. 등차 수열 맞아 안 맞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2씩 늘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N이 그냥 3이야. 모든 항값이 다 3이래. 등차 수열 맞아 안 맞아?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공차가 0인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곳에서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와 있고 마일 0, 1, 2도 1씩 증가하는 등간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럼 사실 이거를 너희들이 좀 그래프적으로 좀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 동진이가 푼 거는 정확하게 푼 게 맞아.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등간격이면서 값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데. 난 잘 못하겠어. 난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게. 이게 어떻다는 얘기야.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 여기는 x는 마일 0, 1, 2. 이게 x 값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높이가 다 다르잖아. 이 높이 값을 f1, f마일, f0, f1, f2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간격이.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 말 이해가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럼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될 수 있어. f-1에다가 d를 더하면 f0이랑 같아지는 거고 다시 f0에다가 d를 더하면 f1이랑 같아지는 거고 다시 f1에다가 또 d를 더하면
F2가 된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조건인 공차 D가 추가가 된 것들이 같아집니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F0은 F 마일에다가 D 더한 거고 F1은 얘가 F 마일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얘는 F 마일에 2D를 더한 거고 얘는 F 마일에 3D를 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조건식이 두 개, 세 개 나오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뭔가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계산은 조건방정식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조금 느낌이 왔으면 더 좋긴 한데 얘들 봐봐. 이 점을 찍었잖아. 이렇게 이 간격이 똑같은데 이 높이도 똑같아. 내가 그림 이상하긴 하지만 안 되겠다. 설명이 안 된다. 그림이 너무 대충 그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고 요 간격이 다 어떻다는 얘기야. 다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네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4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4차함수가 너무 4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선을 그어.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오케이? 직선을 그었는데 이 점들 4개가 어떤 간격을 이루어야 된다? 등간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등간격이라고. 이거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등간격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미정계수가 조금 더 줄어요. 그래서 계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등간격 대충 보이죠?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얼마인지 모르니까. 괜찮아? 이 fx 함수 그냥 fx 함수. 얘네들을 연립하면 교점이 뭐뭐야? 이 네 개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연립을 해. 어떻게? fx는 mx 플러스 n. 자, 얘를 저쪽으로 넘겨볼게.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몇 차식이겠어? 얘가 4차니까 얘 몇 차식이야? 그대로 4차가 되겠죠.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이 4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 x 마일, x 마이로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fx는 이거 다시 일로 이항시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 요거 이항시켜서 플러스 mx 플러스 n 이 fx 함수라고 해도 되니 안 되니? 되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작을 하면 최고창의 개수만 1만 알고 있는 거라서 미정계수가 4개가 쓰여요. 3차, 2차, 1차 상수상 4개가 쓰인단 말이야. 그럼 조건식 4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은 미정계수 몇 개로 시작해? 2개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이제. 이걸로 풀어볼게 이제. 그 미정계수가 m과 n이 있고요. k가 있어요. 조건식 총 몇 개? 아니 미정계수 총 몇 개? 3개. 그럼 조건식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요. 그럼 그 3개를 우리가 식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만들어 보자고요. 뭐가 있어 일단.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2에서의 접선이 k, 0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만약 그림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접선을 그었어. 그럼 여기 만나겠죠? 만나겠지?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k, 0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걸 식을 만들 거야. 식을 뭘 이용해야 될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아니에요?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값은 예를 들면 마일 콤마 마일 집어넣어 보세요. 없어지죠?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거든. 이 좌표값이.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k 빼기 마이너스 1인가 k 플러스 1분의 저기서 얘 빼버리면은 m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뭐야? 요 두 점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인 f 프라임 마일과 같다는 얘기죠. 그럼 f 프라임 마일은요? 뭐 하면 돼요? 얘를 뭐 해줘? 미분하는 얘기죠.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m만 남고요. 이거 미분하면 4개짜리 곱셈 미분법이거든? 그러면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걸 4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영인자가 여기 존재하거든. 그럼 얘가 있는 경우는 다 없어지는 거고 얘가 없는 경우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얘 미분하면 1이고 나머지가 이거 그대로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마일, 마상, 6, 마이너스 6 플러스 m.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조건식 몇 개? m, n, k. 얘들 조건식 하나 나오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해야 되겠어?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의 평균 변화율이 2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거 쓰시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맞고요. 그럼 다음 것이 m 플러스 6은 2 마이너스 k분의 2m 플러스 n이다라고 식이 나옵니다. 식 두 개 만들어졌죠? 마지막 뭐 남았어? f2k는 20이라는 거 이용해야 되겠죠? f2k는 20이라는 거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어? 얘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 2k 집어넣은 것이 얼마다? 20이다라고 식은 세울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식이 총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잖아. 근데 미지수가 3개인 거, 3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좀 깨름직하죠? 여기다 2k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일단은 미지수가 3개짜리 식 2개가 있어요. 식 3개를 연립을 해야 돼. 보이니 혹시? 자, 옆에 다시 쓸게. m-6은 k 플러스 1 m-1 식 얘가 기억 얘가 니을 이 두 식을 계산해서 뭔가 정리가 될까 안 될까? 지우야 너 뭐 이거 계산하래. 너 어떻게 할래? 사실 이 문제는 적당히 이걸 두 개를 연립을 해도 계산이 아마 될 거예요. 적당히 연립을 해도 사실은. 근데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n을 없애든지 k를 없애든지 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k가 아직 안 만든 상태에서 뭐 딱히 먼저 뭘 하기 좀 쉽진 않거든요. 사실 대입하기가.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연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줄까? 일단 식 자체를 뭔가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없겠니? 근데 m 플러스 6, m 마이너스 2 이거 좀 예쁘지 않아? 빼거나 더해보면 좀 되지 않을까요? 뺄래? 토할래? 이 상태로 더하고 뺀다고 mn, k 중에 누가 하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랑 얘랑 위치 바꿔서 2-k는 m 플러스 6분의 2m 플러스 n k 플러스 1은 m-6분의 m-1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얘네들 뭐 하면 돼? 더하면 k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더하면 좌변은 3 되는 거고 우변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m 플러스 6분의 2m 플러스 n 더하기 m 마이너스 6분의
n-. 이제 합차공식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m 플러스 n, n-6을 곱해가지고 아예 없애서 뭐 3, m제곱 마이너스 36 해주시고 이거 여기다 얘나 곱해서 뭐 2m 플러스 n, n-6 해봐. 하면 이제 곱하면 또 m 플러스 6, n-1. 되게 복잡하고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보면 봐봐. 2m하고 n 곱하면 얼마야? 2m 제곱이죠. 얘 곱하면 m 제곱이죠. 여기 3m 제곱이죠. 생각보다 없어져요. 그래서 mn의 관계식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에 2k 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저기서 저 그래프를 눕히면 그 층이잖아. 그래서 0이 그 마이너스 1에서 미분해서 그걸 있거든. 맞아요. 이제 마지막 솔루션이 그거야. 그걸 풀었어? 아까 그걸 안 풀었던데? 자, 이 깊은 게 계산 문제인 거야. 근데 이 방법이 말고 저 그래프에 대한 아주 특별한 특징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풀어서 아직 우리 K 못 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하면 이제 K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M의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동진이는 그래도 생각을 해낸 거고.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일단은 이거의 해석을 그러니까 4참수가 있는데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극소값의 크기가 똑같은 녀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물어볼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상수함수 그리고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이 4점의 좌표값의 간격이 등간격이게끔 할 거야. 등간격이 되게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요 간격 3개가 같은 간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여기보다 얘가 더 넓어 무조건.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럼 등간격이 되려면 극소값이 똑같고 극대값을 기준으로 대칭관계가 되는 이런 4차 함수 모양이 이어야지만 가능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봐봐 이제 아무렇게나 긋는다고 등간격은 아니야. 여기가 넓고 여기 좁죠. 여기 넓죠. 이러면 등간격이 아니야. 등간격이 되려면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대충 이 정도.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등간격이 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긴 좁아지고 여긴 넓어지는 거고요. 물론 요 간격과 요 간격은 같아.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각격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괜찮아?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더 넓어져서 등간격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등간격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가겠어? 근데 내가 전에도 계속 설명했던 게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3차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이걸 연립하면 교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이 문제하고 만약에 이게 요 3차함수가 fx 함수였고 요 직선이 만약에 y는 그냥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거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요 x를 저쪽으로 넘겨. 이렇게 하고 이걸 새로운 하나의 함수라고 본다면 얘랑 똑같지 않은 3차함수가 될 거예요. 그 3차함수가 될 건데 이게 3차함수가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이 교점의 좌표값이랑 이 교점의 좌표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같은 방정식을 모양만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식만 좀 달리한 것 뿐이지 같은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근과 이 근은 같은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이해되죠?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계속 얘기해주면 이거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 얘를 좀 올려 당기는 거고 얘를 좀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늘어뜨린 모양이 얘인 거예요. 실제 그런 관계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당겨서 얘 좀 더 쳐지고 얘 좀 올라가서 그럼 직선도 이렇게 쳐질 거니까 눌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좀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 관계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이거 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등간격 문제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지겹지 않냐? 맨날 하니까 여기가 등간격이야. 여기 이해하겠어? 맞아. 근데 봐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3참수가 있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이거야 이거. 그럼 여기 그대로 내려와서 또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쭉 그었을 때 얘랑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교점. 얘를 쭉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교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가운데 변곡점까지 그린다면 그릴 수 이상하긴 하지만 얘도 등간격인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눌려서 여기 점이 여기로 좀 쏠려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진 거고 얘가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거야. 그럼 그림이 이 그림인 거라고. 그럼 이 간격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그냥 계산을 통해서 풀면은 미정계수를 써도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는 건 쓰는 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느낌을 가져가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등간격이 되려면 딱 한 번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갔어?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린 거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려놓은 게 이 그림인 거라고. 이해갔어요? 여기가 여전히 등간격이면서 그죠? 이게 등간격이 되는 순간 얘밖에 없다니까? 등간격이 되면서 이게 띵 해가지고 얘가 된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봐.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에서의 미분계수의 교점을 말하고 있잖아.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접선이 좀 안 예쁘게 나왔다. 처음부터 접선의 길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안 그렇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근데 내가 물어볼게. 여기에서 미분계수랑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대칭관계 아니겠냐고. 이거의 미분계수가 만약에 2라면 여기에서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갔죠?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거니까 이 값이 반부호 관계에서 다른 값으로 아예 변하는 거야. 이 접선의 길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찡겨지면 얘가 더 완만해질 거고 더 가파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미분계수랑 반부호 관계가 아니에요. 일단은 괜찮아? 대신에 이 그림 봐봐. 얘네들의 교점이 지금 여기잖아. 좀 여기인 거잖아. 그죠? 여기 x값이 얼마였어? 여기 x값은 2였잖아. 여기 x값이 0이고 여기 x값이 1이었죠. 그럼 질문. 이 점의 x값 얼마야? 얼마야? 2분의 1이죠. 대칭관계니까. 내가 아까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지만 얘가 이렇게 됐어요. 봐봐. 얘가 봐. 이게 있었던 게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았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값의 위치 변해 안 변해? 아까 우리가 등간격 설명했을 때처럼 가운데 변곡점 위치가 안 변하는 것처럼 이 위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이 k 값은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이거 k 값. 처음부터 K값은 2분의 1인 거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럼 얘도 얼마인 거야? 얘 2분의 1인 거니까 F1은
20인 거예요. 처음부터 K가 2분의 1인 걸 시작을 해주고 F1 20이란 걸 이용한다면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미분계에서 이용하는 거 그는 뭐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바로 그냥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연립을 막 해가지고 K값 딱 그때서야 구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은 요 성질만 아니면은 K값을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생각하시면 너무 좋죠. 아주 좋은 거죠. 베리굿 나이스죠. 되겠니? 대신에 얘들아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돼요.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좌우가 대칭 관계인 녀석일 때만 가능합니다. 됐습니까?